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 자, 오늘의 사연 어떤 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충북 청주에 사는 50대 주부분의 사연 보겠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보험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손보험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주변의 소개를 통해서 7, 8년 전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실손보험은 갱신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2번 갱신됐는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걸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다고 하시는데요. 게다가 그 시기가 올해 말이라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기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딱 하나 있는 실손보험을 해지하자니 그것도 걱정이시라고 하는데요. 자, 얼마 전부터 보험플랜 119를 자주 시청하게 되셨는데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이신 분들께 수술비 보험이나 착한 실손을 권유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라고 자세하게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실비에 대한 고민이 남의 얘기가 아니어서요. 오늘 민재용 전문가님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거 참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실비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 또 기본이니까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고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 실손보험을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이 좀 짚어야 할 포인트가 좀 몇 가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이 처음 가입할 때보다 지금은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실손보험이 오른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이분의 이제 보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에 실손보험이 포함된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거예요. 과거에 보험을, 그러니까 2017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실손이 포함돼 있고 대부분 지인분들에게 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손보험 좀 가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또 그 지인 설계사분이 보험을 가지고 와서 이게 실손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 이거 전체가 다 실손보험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실손보험이 2만 원, 3만 원이고 어떤 분은 실손보험인데 15만 원, 2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거 실비는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그렇죠. 더 좋은 실비가 아니라 다른 보장이 껴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손보험만 하면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예. 없고 또 하나는 이분이 가진 보험을 좀 살펴보면은 실손보험 외에 다른 특약들도 전부 다 갱신형을 가지고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실손보험만 오른 게 아니라 암 진단비도 올랐고 암 수술비도 올랐고 뇌나 심장 쪽에 다른 여러 가지 수술비 진단비들이 다 같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분이 가진 실비는 100%짜리 실비.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면은 쓰는 돈이 거의 없어요. 이 보험을 가지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그 부분은 좋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실비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실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금 이제 또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하시는 것 중에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많이 타먹으면 내 실비가 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데요. 실손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내가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라고 해서 오르는 보험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 동갑인 분들 그리고 나와 직업군이 같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얼마만큼 청구했냐를 통계로 내서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손보험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실손보험이 오를 수도 있고 나는 많이 청구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단 덜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손보험이 100%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는데 내가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으니까 예. 병원을 자주 갈 수도 있고 또는 보험금을 자주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부담금을 가지고 있는 실비, 그러니까 최근에 가입한 실비들은 아무래도 내가 병원을 자주 가면 자주 갈수록 실비 혜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 돈도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보험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치료만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짜리 실비를 가지신 분들은 병원 가는 거에 전혀 부담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들보다 자주 갈 수도 있고 많이 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실비도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참 솔루션이 달라지겠다 싶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게 아무리 병원 가서 100%다 받는다고 해도 보험료가 2배 오르면 저는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7월에 뭐 새로 나온다고 하던데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실비가 네. 7월에 변경된다라는 건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실비를 전환하던데 실손보험을 전환하던데 나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남들이 다 전환하니까 꼭 전환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좀 전환을 하던 하지 않던 어떤 결정을 내리시던 간에 이 실손보험이 7월부터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좀 알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화면과 함께 같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손보험은 거의 한 3년 주기 정도로 계속해서 약관의 변화라든지 어떤 보장 내용의 변화 그리고 형태가 조금씩 변화해 왔어요. 보시면 200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의 실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짜리 실비다 보니까 가장 비쌀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다음에 2009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90%예요. 그래도 이분들까지도 사실은 자기 부담금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 이후에 가입했더라도 2017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이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에 있는 보험을 3세대 실손보험 혹은 뭐 착한 실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이제 당장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열흘이 지나면 4세대 실손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4세대로 갈수록 실손보험의 가격은 훨씬 더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가입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거의 뭐 90%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실손보험이 오르는 것도 훨씬 덜하고 가격도 훨씬 싸진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100% 실비, 90% 실비, 그리고 지금 있는 의료보험이 되는 건 90%,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건 80%짜리 실비에서 이제 7월부터는 의료보험이 되면 80%, 의료보험이 안 되면 70%.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그만큼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분들한테는 지금 보험, 그러니까 7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나는 병원에 가지 않는 대신에 어떤 혜택이 줄어드는 대신에 네. 나는 보험료가 싸지니까요. 그런데 또 병원을 자주 찾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병원을 자주 찾을지도 모른다는 분들은 7월 전에 실손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변화된 부분을 보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실손은 내가 병원을 많이 가던 많이 가지 않던 보험료의 차이가 크게 없었어요. 그냥 나와 함께 가입한 사람들이 병원을 얼마나 가느냐의 차이가 있었다면 일부 특약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병원을 많이 갔고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싸질 수도 있고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처럼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 다 묶이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맞춰가지고 보험료가 바뀌겠네요. 그렇죠. 도수 치료를 많이 받았다. 네. 그런 사람들은 도수 치료 특약에 대한 실손 보험료가 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나는 그동안 치료도 안 받았는데 보험료만 자꾸 올라가라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할인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 할증을 붙이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차액을 치료 안 받는 분들의 할인 부분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7월 이후에 바뀌는 4세대 실손을 가입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때 전환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중증 질환자라든지 고령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되는 건 지금까지 실비, 예를 들어 17년도부터 이번 달까지 전환하시는 분들은 이 변경되는 주기가 15년이었어요. 네.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재가입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난 15년 있다가 내가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실비 가입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15년마다 재가입을 한다는 거지 그분들을 가입 안 시켜주겠다는 건 아니니까 5년 주기든 15년 주기든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만 동의하면 기존과 같은 보장으로 가입은 할 수 있으니까 5년 주기나 15년 주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주소가 변경됐다라든지 휴대폰 번호가 변경이 돼서 재가입 시기를 놓쳤는데 안내를 받지 못해서 재가입을 놓치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됐다라고 하면 꼭 보험사에 통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의료가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의료 기술이라든지 어떤 뭐 새로운 장비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는 게 너무 빨라요. 그쵸. 이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약관의 변화라든지 어떤 치료 내용의 변화, 그리고 보장 부분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부담을 느끼시진 않아도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은 보면 실손이 3년 갱신, 5년 갱신인데 지금은 1년 갱신이니까 너무 자주 갱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별로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조금씩 오르느냐 아니면 3년, 5년마다 팍팍 오르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내가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서 부담이 되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 뻔한데 이 실손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치료에 대한 보장은 조금 덜 받더라도 보험료를 조금 덜 낼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실손 전환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그래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실비를 바꾸든 아니면 유지하든 10일 이내에는 또 우리가 그 전에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연락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실비는 뭐 어쩔 수 없이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네. 다른 거 다 갱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갱신이 좀 괜찮은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우선은 이 갱신형 부분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가입할 때 싸서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비갱신형보다 더 비싸지는 시기는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갱신형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략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기본적인 보험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데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보장받고 싶다. 근데 나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 부분만 갱신으로 가입했다가 많이 오르면 그때는 해지를 해야지. 이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비갱신형이 좋은 거 다 아는데 내가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갱신형을 택할 것이다 라는 분들은 갱신형을 선택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혀 설명 듣지 못하고 오히려 얼마 안 오를 거야, 갱신해봤자 크게 오르지 않아 라는 설명을 듣고 잘 모르고 그냥 가입을 했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갱신됐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실손보험이 합쳐져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손보험을 그냥 단순히 나 이거 너무 많이 오르니까 해지해버릴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내 보험, 실손보험만 전환할 거야,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가진 보험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손보험만 전환을 하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갱신형들에 대한 어떤 방법을 좀 조언을 좀 구하던,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험을 상담을 받으셔야지 딱 한 부분만 놓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보험료 역전 시점이 오면 처음에 내가 싸게 가입했던 예. 부분이 아무 효과도 없이 결국은 난 돈을 더 내게 되네, 이런 어떤 좀 후회를 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갱신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상담을 디테일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의 보험료 조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훨씬 더 큰 보험료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갱신이신 분들도 많은 연락을 좀 주실 것 같고요. 보장 측면에서 본다면요, 이 범위랄까 저희가 네. 체크해 봐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짧게 지나가서 못 보신 분들 많겠지만, 이분의 경우는 보험이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과 같이 조금 보장 범위가 작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그쵸.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든지 오히려 그거보다 보장을 더해주는 특약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이분은 실손보험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보험을 건드리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보장은 뇌출혈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적은 부분만 보장되는 부분이 있었고, 심장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급성심근경색증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협심증도 보장이 안 되고, 또 요즘 나와 있는 어떤 뇌혈관 질환 수술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같이 어떤 좀 스탠드 삽입술 같이 그런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보험인데, 갱신이다 보니까 지금 보험료만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보장되는 측면은 굉장히 적은, 그리고 요즘 나와 있는 수술비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장 부분도 굉장히 좁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현정훈 전문가님께서 강의해 주신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예. 특약, 그리고 실손보험 다음으로 가장 범위가 넓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이 질병우유장애 특약도 보험 안에 보장이 없었단 말이죠. 또 등장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지금 나온 보험 좋은 거 알겠고, 내가 기존에 가진 보험 나쁜 것도 알겠고, 비싼 것도 알겠는데, 네. 내가 그동안 10년이 넘게 이 보험을 유지해 왔어. 10년 동안 낸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까워요. 부분들이 예. 있거든요. 아까운 건 저도 알겠고, 당연히 아까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체 보험이 90% 이상이 다 갱신형이거든요. 그러면 갱신형은 20년 납으로 처음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20년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세 만기면 100세까지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20년 납인 줄 알고 가입했겠지만 이분은 사실상 60년 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낸 게 아까우실 수는 있는데 10년 낸 게 아까워서 50년 동안 더 불합리한 보험을 계속해서 가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갱신형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분이 정말 20년만 내고 끝난다면 내가 그동안 12년 냈으니까 8년만 더 내면 되잖아 라는 생각에서 그 8년을 채우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분처럼 전부 다 갱신형인 상태에서는 12년을 냈건 19년을 냈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아까워하실 일이 아니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주 시청자분들의 연령대이기도 하거든요. 50대 여성분, 실비에 대한 걱정도 있으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이분은 그래도 이제 3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실손은 전환을 해서 단독 실손으로만 가져갈 수 있었고요. 네. 보험료도 굉장히 낮아졌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해지 보험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보험보다는 어떤 보장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하셨던 건 비갱신으로 해달라. 그리고 보장은 좀 적어도 좋으니 보험료를 낮춰달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이분이 처음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의 나이는 4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50대 후반, 이제 60대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해지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장을 더 좋은 수준으로 했을 때는 보험료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이 부분과 협의하에 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라든지 요양병원 입원 일당, 요즘 나와 있는 그런 특약도 추가를 해드렸고, 유사암은 오히려 늘어났고요. 질병우유장애는 없었는데 그 질병우유장애도 추가를 해드렸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만 돼 있던 범위 좁던 부분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같이 100% 되는 특약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을 추가해서 보장도 좀 늘려드렸고요. 요즘 나와 있는 수술비로 수술 범위도 훨씬 더 높여드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내고 있는 18만 7천 원, 그리고 앞으로 갱신되게 되면 20만 원이 넘어갈 걸로 예상 통지서를 받아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빼고 무해지 비갱신으로 하면서 앞으로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14만 원대에,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는 늘어났고, 그다음에 어떤 갱신에 대한 위험을 줄이면서 실손보험을 분리하면서도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줄여진 그런 보험료로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